네,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에 또 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새로운 분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뭐 발목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사서 그렇죠. 어깨에서 판다고. 네. 그래서 3프로 공략주입니다. 네. 컨셉 잘 알고 계셨나요? 네, 일단 이 컨셉에 맞게 네. 제가 오늘 종목 잘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우선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미증시 대비해서 좀 실망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미증시가 저렇게 좋았는데 테슬라, 그렇죠. 3거래일 연속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테슬라 하면 2배수 ETF 또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TSL.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오늘 국장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요소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간밤에 알리바바 쪽에서 AI 시대에 지금 투자하는 금액과 수량 저게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좀 주저앉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탄력이 조금 처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불안 요소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 뉴스 때문인가? 그 뉴스 플러스 환율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안감은 환율이 조성하고 있다. 여기서 환율이 한 번 더 위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중소형주가 힘들지만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 오른 대형주들까지도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 오늘 시장이 미증시 대비해서 다소 아쉬운. 하지만 이럴 때 사실 뉴스가 나오는 쪽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니까요. 그 뉴스 플레이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또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율이 좀 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월요일 날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좀 공포감으로 떠났던 서학개미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면서의 요인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 간밤에 지수가 좋아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미국의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네. 경기 침체 수준의 어떤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환율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장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장은 결국 이제 외국인의 수급놀이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아마 저희 콘티아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인의 수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는 핫한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과 함께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슈 직진 첫 번째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구리갑, 트럼프 관세 우려에 사상 최고가 드디어 진입하는가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다양한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가까운 어떤 시일 내에 좀 유사한 원자재가 뭐였냐면 네. 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로 그 골드바가 없어서 뭐 가서 현장에서 살 수 없다는 뉴스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김치 프리미엄. 그렇죠. 금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금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사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기준 없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혹시 모를 불안감에 금을 좀 사둬야 되겠다는 투심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관성 없는 관세에 따라서 이 구리의 재고를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좋을 때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지금 전방 산업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는가? 그건 아니죠.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공급단에서 생산 라인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를 조금 먼저 팔아야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좋은 가격에 맞게 생산을 해야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단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 구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동률이 줍니다. 네. 가동률이 준 이유가
재고가 많다라기보다는 이 재련하는 가격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지금 뭐 수요 혹은 이제 사고자 하는 분들은 구리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저 뒷단에서 실제로 재련하시는 분들의 재련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원래 평소라면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재련 가격도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재련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쌓고자 하는 것 때문에 앞단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금을 놓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선은 훨씬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며 관련주들에 대한 추적 관찰은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관련주로 함께 보셨을 테지만 구리 가격 관련주들 안에서도 크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관련주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재련을 해서 비철금속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어떤 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선 관련주들이 사실은 비철금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광물의 조합품으로서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주들의 이제 가격까지도 판가가 인상이 되었을 때 이 전선을 만드는 대한전선, 네. 대원전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환매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전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물론 맞고 네. 여기에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선주들은 앞으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행복회로 플러스 팩트를 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황에 오늘도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사상치 근접했다, 뭐 사상치를 돌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선주들이 가장 먼저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전선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 대원전선만 움직이고 있느냐?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LS하고의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시세 탄력이 좋은 쪽은 대원전선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고 지금 케이블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 육상 케이블 대비 해상 케이블이 같은 면적 내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3배 정도 더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네. 해상 케이블을 조금 더 취급하는 쪽이 오히려 구리 가격과 연동을 해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원전선의 오늘 시세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뒷단에서 비철금속 재련하는 쪽을 보면 고려아연과 풍산, 이구산업이 있는데 대장은 사실 고려아연입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작년부터 이 지배구조라든지 네. 지분 싸움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고려아연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풍산과 이구산업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으로 수급이 분산될 게 고려아연은 일단 논외로 치자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 풍산과 이구산업에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뭐 이구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 가까운 시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은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고려 아연이 작년 하반기부터 끌고 왔었던 노이즈가 이구산업이랑 풍산 쪽으로 파일을 나눠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모멘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주 쪽으로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그리고 풍산, 이구산업, 고려 아연까지 5개 종목들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구리 쪽으로 당분간의 향방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직진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로보택시 웨이모 워싱턴 DC 진출. 테슬라 쪽으로도 로보택시 이야기가 최근 나오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이쪽으로의 기사들이 또 다시 한번 많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기업이 있죠. 테슬라와 알파벳. 네. 그러니까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의 웨이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생각보다 FSD에 대한 어떤 진행 속도가 빠르고 네.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이제 미국 본토에서는 테슬라의 FSD도 좋은 평가를 물론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알파벳, 자회사 구글의 웨이모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지금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웨이모가 네. 이제는 워싱턴 D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심부에 로보택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한 종목군들은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계속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율주행하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사업의 속도입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율주행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 이 차가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네. 근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는데 왼쪽에도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을 때 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쪽과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쪽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아, 그건 사실 사람도 판단하기 판단하기 어려울 어렵죠. 것 그런 같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만약 정말 사고로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건 운전자의 귀책인가? 제조사에 대한 귀책인가? 그런 것들을 사실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보니 규제가 조금 강하게 좀 제재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나면서 굉장히 속도감이 붙기 시작을 했죠. 더욱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의 어떤 자율주행도 물론 좋지만 테슬라의 FSD를 굉장히 빠르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의 속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FSD를 받아주고 그 기술을 아마 뒤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연구를 할 가능성도 조금 높지 않겠나. 네. 무튼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속도가 나지 않았던 자율주행 산업이 지금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테슬라는 중국, 또 구글은 미국 본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는 거는 실제 팩트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솔직한 고민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뉴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은 자, 소프트웨어는 냉정하게 없습니다. 테슬라가 하지만, 우리나라 네. 소프트웨어 사갈 확률 거의 없고요. 그렇죠. 웨이모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대차, 기아, 완성차 브랜드를 믿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대신에 하드웨어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특히나 이제 모바일 산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 모듈이 됐든 뭐 LED, OLED 패널이 됐든 우리나라 하드웨어 제품들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카메라 모듈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라이다 플러스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복합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하드웨어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여기에 수혜를 받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는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괜찮은 뉴스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 쪽 내지는 라이다 산업에서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이더와 라이다에 대한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이더가 오히려 네. 자율주행할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 라이다보다 레이더가 그 주변을 살피는 범위가 넓다 그래요. 정교함은 레이더보다 라이다가 더 좋은데 지금 자율주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앞차가 어디에 있는가? 또 옆차선에 주변의 차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범위가 좀 넓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레이더 센서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당연히 1순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라이다를 나는 조금 중요시하게 보겠다. 근데 라이다는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라이다는 범위가 좀 좁다고 했잖아요. 네. 대신에 좁은 만큼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 사용하는 로봇팔은 부품을 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부품을 놔줘야 되거든요. 정교해야 그렇죠. 하네요. 그렇기 섬세하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쪽은 레이더가 더 맞는 거고
로봇용, 산업용 쪽은 라이다가 더 맞는 건데 라이다 쪽에서는 또 SOS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의 현황과 네. 상황을 좀 보시면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카메라 모듈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애플도 가져가서 쓰는 기업 있잖아요. LG이노텍. 아, LG 네. 이노텍. LG노텍만 보시면 저는 맞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카메라 모듈 하면서 뭐 삼성전기도 거론이 됐고 또 과거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는데 네. 전제 조건은 LG이노텍이 가야 이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LG 이노텍이 대장주 역할을 해줘야 그쪽 안에서의 투심이 좀 분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대장주가 먼저 가야 그 다음 좀 D를 따라서 2등주, 3등주가 움직일 수 있고 또 LG이노텍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플이 잘 나가면 잘 가고 못 나가면 또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LG이노텍이 생각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애플이 갑작스럽게 뭐 업황 환경이 바뀌었는가 그거라기보단 지금 환율 압박 때문에 먼저 올라간 대장주들보다 가격적으로 조금 메리트 있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쪽에 대한 선택지를 조금 더 메이저 주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LG이노텍은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레이더와 라이다를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 있다라는 포인트도 사실상 굉장히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더 쪽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쪽으로가 확실히 로보택시 쪽으로는 가까울 것 같고요. 그 외 SOS랩, 어찌 보면은 SOS랩은 로봇 쪽으로 또 그렇죠. 봐야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 말씀 주셨습니다. 둘 다 좋은 기술인데 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쪽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를 보시면 되고 범위는 좁지만 조금 더 정교한 쪽은 SOS랩의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LG 이노텍 대장주로 말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취지에 걸맞는 3%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내용보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게 중요할 거예요.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네. 그래야 뭘 사야 3%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꼭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광물 가격에 대한 하락 안정화가 좀 필요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안정화가. 근데 간밤에 미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한번 좀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좀 딛고 반등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는 광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영업 마진율이라든지 재고 평가손에 대한 하락은 이미 이제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 않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앞단에서 이제 수요 회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LG엔솔이 조금 더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닛산과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닛산과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46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강한 쪽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니 지금 너가 말하는 건 알겠다, 좋은 건 알겠다. 하지만 매출 내려면 1년,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또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부가 뭐가 있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는 거죠. 작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에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4만 원대를 넘어서 34만 1,0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40만 원대, 45만 원대였다면 되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대가 아니라 여기서 빠지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위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제가 목표가를 36만 원을 좀 드렸는데, 이게
코너 이름 3%라고 목표가 너무 짜게 갖고 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 있는데요. 36만 원이 최종 목표가는 아니에요. 일단 3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대다수 2차 전지가 한 번에 확 좀 수급이 몰릴 수는 있어요. 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뭐가 열리죠?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됐었을 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반등을 많이들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LG에너지 솔루션이 3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업사이드를 조금 더 열어서 38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고, 만약 그때 이름을 봤더니 지금 상황에 LG엔솔 살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중소형 2차 전지를 사야 될 때야 라고 하시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36만 원에서 38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물 가격이 미국의 종목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성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말씀 주셨고요.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운데 ESS 저장 쪽으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 36만 원 주셨지만요. 이쪽에서 만약 계단식 상승 추가적으로 3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그대로 홀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외 추가적으로 강한 업사이드를 가져올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도 관심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번 3% 공략주 오픈해 볼까요? 이구산업 가져와 주셨네요. 네. 오늘 이것 빼고 다른 어떡하죠? 이야기하면 욕 먹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빠르게 단기 매매할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LG엔솔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 SK하이닉스요, 삼성전자요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형 단을 보시는 분들은 이구산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일단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제가 이제 시초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당시 6천 원을 잡았는데 벌써 뭐 목표가 근처까지 와서 그러게요. 매매 전략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이구산업 혹은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이상 올랐지만 지금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자. 네. 현재 어떻게 보면 상승한 딱 중간값이거든요. 5,500원 위에서 플레이가 되면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힘이 더 붙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5,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잡냐?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는 만큼 제 마음의 전략은 이겁니다. 상한가 노려보자. 그럼 이거죠. 6,220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전체 물량의 한 30%는 매도를 하시고, 상한가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을 땐 내일 또 시초에 갭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초 갭 상승에 한번 매도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앞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금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선을 계속 넘어가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구리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추가적인 상승,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재련을 통해서 중간 마진을 또 갖고자 하는 이구산업, 풍산과 같은 기업들은 이럴 때 판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가격에 못 파니까 가격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거든요.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가만 올리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은 LME 시세 전체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구산업, 풍산과 같은 기업들은 판가에 또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이구산업보다는 풍산을 좀 선호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구산업, 제가 제시드린 전략대로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으로 구리 모멘텀 말씀 주셨는데요. 금 관련해서도 계속 비교를 해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 가격이 더 튀는 그런 현상들도 이어졌는데 구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또 구리까지도 수입을 많이 하면서 중국 쪽에서 원래 구리 가격을 조달했던 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던 걸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그 패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제3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네. 미국을 패스하고 중국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제품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면 이제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냐면 중국 기준으로 구리 수입량을 체크를 해봤었을 때 그 수입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반대로 수출량을 체크를 했을 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로 지금 구리가 모이고 있느냐? 어디로 갔을까? 미국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재고량을 또 한참 또 갖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멀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구리 가격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구산업과 풍산 그리고 앞선 뉴스로 좀 다뤘었던 전선주들까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에 잇따르는 2구 산업, 거기에 또 전선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보이려면 미우나 고우나 2차 전지가 좀 고개를 들어줘야 돼요. 힘써줘야 한다.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두 큰 형님이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또 밀려 내려가나 지금 고심이 깊은 상황 속에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힘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왜? 미국 증시에서 다른 섹터 다 올랐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개별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면 그 빈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방산 어려워졌죠. 조선도 애매해졌죠. 남은 건 미우나 고우나 2차 전지. 네.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이 그래도 해당 섹터 내 대장주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혹은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한 번 더 좀 탄력이 붙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주도주를 공략하신다면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를 보는 게 맞고 나는 주도주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다음 주 후반부에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저희가 알려드렸던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요. 오늘 만약에 꼭 진입을 해서 다양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단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수 자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고 한다면 2차 전지단의 대장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프로 공략주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